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395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26년 7월 12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3시쯤 일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3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끄적이고 있고, 또 이렇게 이 책을 열심히 까미의 생각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침입니다. 아,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늘 뭐 보름도 넘은 것 같아요. 까미에 대해서 지금 한 20일 가까이 계속 하루에 2~3시간 이상 계속, 많을 때 한 막 6시간, 7시간도 계속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까미의 생각이 막 계속 어떤 세뇌가 되는 것처럼 막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뭔가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뭔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침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본문은 3개 챕터죠. 부조리의 추론, 그리고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창조, 이렇게 해가지고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시지프 신화와 그리고 불호까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조리의 추론, 이게 첫 번째 이 시작부터 어떤 까미의 자기의 생각을 풀어냈기 때문에 좀 읽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조리의 추론만 읽어도 까미의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조리한 인간은 이 사상으로 이 부조리한 인간을 실제로 어떠한 인간들이 있는가라는 걸 예시로, 뭐 자유로운 인간이나 뭐 반항하는 인간, 이런 것들을 어떤 인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부조리한 인간에 대해서 부조리한 인간의 설명을 해줄 것 같고, 부조리한 창조 같은 경우는 그 창조물, 뭐 소설이 됐든 철학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조리한 그 추론, 부조리의 추론만 읽어도, 까미의 부조리에 대한 어떤 방식, 인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조리의 추론을 읽었거든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앞에 반항하는 인간이 됐든 이방인, 뭐 패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어쩌보면 계속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진짜 세뇌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 부조리, 계속 부조리, 계속 부조리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약간은 조금, 오늘 아침엔 약간은 좀 지친다, 뭐 이런 느낌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챕터가 이 처음에 부조리의 추론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부조리와 자살, 그리고 부조리의 벽, 그리고 철학적 자살, 이렇게, 그리고 부조리의 자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장이 그렇죠. 진짜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자살이다. 자살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처음에 부조리와 자살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부조리의 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과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본성의 차이에 발생하는 부조리의 벽, 이게 정말 두껍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 부조리의 벽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육체적인 자살이 됐든 아니면 철학적 자살, 그 회피의 방법인 거죠. 이 부조리를 완전한, 우리가 인간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확실성, 이런 걸 갖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으로써 어떤 뭔가 부조리를 회피하게 되는 것 또한 철학적인 자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까미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자유롭게 반항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가 마지막에 부조리의 자유로 설명을 하게 돼요. 총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 먼저 하면 그냥 그거예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직시하고,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라. 바라보는 게, 그냥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반항이 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거죠.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죽지 않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부조리한 세계를 직시하는 거죠. 그리고 부조리한 인간을 직시하는 거예요. 부조리한 인간들도 얘기를 해요. 그 구토, 샤르트르의 구토랑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의 관습이나 뭐 이런 것들, 사회적인 관습, 사람들이 어떤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관습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 또한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까미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그런 세계와 인간들에 대한 벽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 다 뭐 직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다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유롭고 반항하고 그리고 뭔가 그 열정을 지니는 거 이거 세 가지를 강조를 하거든요. 왜 살아가는가? 인간이 진짜 죽지 않고 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답을 까미는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부조리한 세상에 그냥 대립해서 그냥 견디는 거죠. 그걸 그냥 견뎌가는 거. 그게 이제 죽지 않고 견디는 거. 그게 반항이 되는 거고. 자유로운 거는 사실은 인간이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뭔가 신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갖기 위해선 다른 어떤 환상이나 어떤 뭐랄까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내일은 없다는 거죠. 현재를 그냥 살으라는 거거든요.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만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상이나 목적이나 그런 거에서 풀려난 어떤 순수한 우리가 불꽃처럼 삶의 순수한 불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거부하는 자유. 그 자유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거. 뭔가 막 질과 양 얘기가 나오거든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정적으로. 진짜 뭔가 뭐라 그럴까 주어진 삶을 최대한 강렬하게 남김없이 불태우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까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이제 회피하지 말고 결국에는 그냥 부조리한 거를 그냥 직시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최대한 자유롭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딱딱 기억에 남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고양이의 세상은 개미의 세상과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다른 거예요. 고양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죠. 세상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미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요. 근데 개미가 고양이의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과 고양이가 바라보는 세상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은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부조리라는 거죠. 세상은 그냥 침묵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확실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칸트가 이율배반 오르추리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고민해봤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창조가 됐는지 아니면 계속 원인 인과관계로 이어져서 왔는지 아니면 무에서 유가 창조됐는지 막 이런 건 모른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리고 진짜로 공간이라는 것이 무한한지 아니면 진짜 빅뱅으로 인해 시작이 됐는데 시작 이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인간으로서는 오르추리 이율배반 아무리 고민해봤자 알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조리의 벽. 그러니까 부조리에 대한 세상. 이 세상이라는 건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조리한 그 상황을 그냥 직시를 하는 거다. 라고 까미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항, 그리고 자유,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까미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한 보름 이상을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다. 뭐 실존주의는 막 의미를 만들어야 되고 막 미래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막 우리가 뭔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계속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 의미를 만들 때는 어떤 가치를 창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까미는 그런 의미 자체에 미래라는 건 없다. 미래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에 집중해라 라는 느낌으로 저는 확 다가왔거든요. 미래의 어떤 목적이나 환상을 가지게 되면 그 목적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유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까미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까미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부분으로는 당연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이 또한 삶의 태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의미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건 또 거기에 포함된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삶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까미의 생각이 저는 아주 나쁘지 않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생각들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고 있는 것, 이 현재가 결국에는 과거와 미래로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거를 전에 계속 어떤 과학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현재라는 게 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관점으로만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그냥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하잖아요. 사람마다 우주가 다 다르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너의 존재는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너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우파니샤드나 이런 데서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내가 곧 우주다.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걸 봐도 불확정성의 원리가 됐든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됐든 시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입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막 알고 있잖아요.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가 이거 뚫게 되냐? 결국에는 그런 거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바라보는 우주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미래와 과거가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느낌이 저는 요즘에 확 오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예를 들었지만 미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현재의 부자로 살면 되는 거고, 미래에 행복하고 싶으면 현재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미래의 목적을 가지고 미래에 나는 행복해야지. 나 진짜로 뭐 정의롭게 살 거야. 앞으로 미래에 나는 진짜 남 도우면서 진짜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그때 남을 도와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바로 그러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태도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 바로, 지금 당장. 미래엔 난 건강할 거야. 지금 건강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10만 번, 뭐 죽을 때까지 한 2만 일 정도 남았나? 뭐 365일, 10년, 20년, 뭐 만일, 뭐 15,000일, 뭐 이 정도 남았다라고 치면, 인생에서 15,000일 정도 남았다고 치면 오늘 하루가 10,000번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10,000번을 반복했을 때 10,000번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그냥 바로 미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어떠한 이 현재를 만들어간 것은 결국엔 과거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국에는 하나의 개념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결국에는 이 현재가 그냥 미래와 과거가 그냥 하나로 쫙, 지금 현재 이 순간, 존재하지도 않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현재, 과거, 미래가 그냥 딱 다 동시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확 오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러면 현재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까미는 자기만의 생각을 자유, 반항, 그리고 열정, 이걸로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부조리한 인간을 읽을 텐데, 정말로 자유로운 인간은 어떤 인간이 있고, 반항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 있고, 예시를 들었을 것 같아요. 뭐 돈소환부터 해가지고 뭐 몇몇 있던데, 그걸 한번 또 읽어보면 까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네. 아무튼 제가 뭐 오늘 조금 아침에 사실은 너무 졸리고 너무 멍하고, 사실 제가 지금 왜냐면 일어난 지 2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막 얼굴도 약간 뭉개져 있고 사실은 뭔가 좀 멍한 상태예요. 어저께 술 한잔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뱉은 게 좀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조금 흥분한 것 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아무튼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막 충전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하루,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또 시간 날 때 열심히 책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